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사회적으로는 개항 이후 서울, 평양, 계양장이 도시로 발전하고 철도 건설 이후 대전, 신의주 등이 발전, 일본과 교역량이 증가한 이후에는 군산, 목포 등이 도시로 발달하는 등 근대 도시들이 발달하였고, 식민지 공업화의 추진으로 함흥, 청진 등 북부지방의 공업도시의 급성장, 서울, 부산, 평양 등의 1930년대 후반 인구 증가로 인한 대도시의 팽창, 식민지 경제성장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공주, 경주, 개성 등 전통도시의 성장 정체 등의 도시화 진행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1928년 함경선이 개통되며 X자형 간선 철도망이 완성, 일제가 한국의 물자를 수탈하는 데 활용되었고,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일본인 거주가 많았던 남촌과 한국인 거주가 많았던 북촌으로 구분, 일본인이 많이 산 남촌에는 관공서, 은행, 상점, 백화점 등이 많이 갖추어졌지만 북촌은 그러지 못하였고요. 이러한 도시화, 식민지 공업화로 인해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상당수가 도시 빈민층으로 땅을 파고 위에 거적을 얹고 흙을 덮은 집인 토막에 거주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 수탈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소작농이 급증, 화전민이나 도시 빈민으로 몰락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서양식 복장의 보편화가 이루어져 1930년대 후반 이후 남성은 국민복, 여성은 통이 큰 일본식 바지인 몸빼를 입도록 강요된 의생활, 서양의 커피와 맥주, 일본식 우동 등 다양한 외국 음식이 소비된 식생활, 1920년대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집 내부에 욕실과 화장실을 갖춘 2층으로 된 당시의 최신식 주택이었던 문화주택이 보급되었으나 농촌은 대부분 초가집이었던 주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신문, 잡지, 영화의 영향으로 서양 문화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며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등장하고 일제가 대중을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대중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스포츠를 장려, 축구대회, 야구대회 등이 개최되며 본격적인 스포츠의 유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연극 부문에서 토월회, 극예술연구회가 조직되고, 영화 부문에서는 조선 키네마가 설립되고, 나윤규가 1926년 당시 나라를 잃은 민중의 울분과 서름을 잘 표현한 아리랑을 발표했으며, 문학 부문에서는 1910년대 계몽적 성격의 문학, 1920년대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문학과 프로 문학이 유행하였고, 1930년대 이후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한용운 등이 대표적인 저항문학, 순수문학이 대두되었고요. 음악 부문에서는 가곡, 동요가 제작되고 1936년 애국가가 작곡되었으며, 미술 부문에서는 안중식이 한국 전통회화를 계승 발전시켰고, 유화를 들여와 독특한 작품 세계를 표현한 나혜석 등이 서양화를 발전시켰으며, 이중섭이 향토성이 강한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가요 부문에서는 1926년 루마니아의 이바노비치가 작곡한 도나우강의 잔물결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번안곡으로 윤심덕이 노래한 사의 찬미가 유행하였으며, 축음기, 레코드, 라디오가 보급되었고요. 다음으로 국외 이주동포의 생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과 수탈을 피해 수많은 한국인이 국외로 이주하였는데, 일제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만주로 이주한 동포들은 지린성 만보산에서 한중 농민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크게 악화되는 등 대부분 소작농으로 힘든 생활을 하였고, 신안촌 등 한인 마을을 형성하고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했던 연해주 이주동포들은 소련 정부가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에 협력할 수 있다는 구실로 1937년 한국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척하고 집단 농장을 운영하며 생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이주 동포들은 일본 도쿄 부근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일본 당국과 언론이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약을 뿌리며 일본인을 살해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바람에 일본 군경과 민간인에 의해 대량 학살당하게 되고요. 자, 이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남성을 여성보다 우대하고 존중하는 남존여비의 인습 속에 일제가 가부장제의 관습을 가족법에 반영하며 여성의 재산 소유권,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산 상속과 친권 행사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았으며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었고 여성의 임금도 남성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등 여성 차별을 법으로 규정하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여권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운동이 일어났는데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를 결성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계몽 추구를 위해 활동하였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여성동우회를 조직하여 여성 해방 및 계급 투쟁을 강조하였고 여성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며 활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여성운동이 분화되고 분열된 국내외의 항일 민족운동을 통합해 보다 강력한 민족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1927년 2월 신간회가 조직되었는데 여성계에서도 여성운동의 통합론이 일어나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강령을 가지고 1927년 5월 근의회가 조직되어 강연회 개최, 부인 강좌 개설, 야학 등을 통해 노동 여성들을 조직화하고 여성들을 계몽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요. 또한 교육 기회 부족,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지위가 열악한 가운데 소년운동이 일어났는데 방정환이 조직한 천도교 소년회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고 전국 조직체로 조직된 조선소년연합회는 체계적인 소년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차별이 법적으로 폐지된 가부개혁 이후에도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천대가 지속되던 배경 속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형평운동이 일어났는데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형평사가 조직, 언론과 사회주의 계열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 다른 분야의 사회운동단체와 협력하여 파업이나 소작쟁의에 참가하는 등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지만 일제의 통제와 탄압, 내부 갈등 등으로 쇠퇴하고 말았고요. 일제는 한국 강점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이 반도국가로 항상 대륙이나 주변 세력으로부터 정치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 문화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타율성론, 한국은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었으며 중세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해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체성론, 조선시대 붕당정치를 당파싸움으로 규정, 한국민족은 늘 편을 갈라 싸운다고 주장하는 당파성론 등의 논리를 내세운 식민사관을 가지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여 한국사를 왜곡 정리한 37권의 조선사를 편찬하였는데 이러한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선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박은식이 민족 정신으로서 조선 국혼을 강조하고 한국 통사와 일제의 침략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고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며 사대주의를 비판, 민족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선 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하였습니다.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은 조선학 운동을 전개,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 속에서 고유의 특성을 찾아내어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고요. 사회의 경제사학에서는 백남원이 유물사관에 바탕을 두고 조선사회 경제사와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를 저술. 한국사가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보편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하며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고, 실증사학에서는 엄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갔고요. 또한 1921년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되어 각야나를 제정하고 잡지 한글을 가능했으며, 1931년 조선어 학회가 조직되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국어 연구 활동도 전개하였지만, 일제가 조선어 학회가 한글을 연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 1942년 조선어 학회 회원을 대거 검거하고 투옥시켜 강제로 해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신문과 개벽,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며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기사가 삭제, 압수되고 정간되는 등 일제의 탄압을 받은 여러 언론활동과 민족교육을 위해 사립학교, 계량서당, 야학 등이 설립되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사립학교의 수가 감소하고 계량서당이 위축된 교육운동도 일어났고요. 종교계에서도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나철을 중심으로 단군신앙을 전파한 대종교에서는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천도교에서는 1922년 제2의 독립선언 운동을 계획하고 청년, 여성, 소년운동을 전개했으며, 개벽, 신여성 등 잡지를 발간하여 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불교에서는 한용운 등이 항일운동에 참여하며 사찰령 폐지운동을 전개하였고, 청년 승려들이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개신교에서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펼쳤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였고요. 천주교에서는 고아원, 양로원 건립 등 사회사업을 전개하였고, 간도에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하였으며, 박종빈이 창시한 원불교에서는 허례를 폐지하고 근검절약, 협동단결 등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반쯤 쓰러진 초막에 토골같이 컴컴한 방, 집안 세간이라곤 일가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50전도 못 될 듯하다. 손자가 양철 쓰레기통을 주워다가 그럭저럭 신락 같은 목숨을 이어간다고 한다. 조광, 1937년 4월. 제시된 자료는 도시 빈민층인 토막민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제의 식민지 수탈 경제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대부분 거적을 두른 토막에 사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식민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공장 노동자들 중에 한국인 노동자는 고급 기술을 가진 경우가 극소수였고 대부분 단순 노동자가 많았어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농민의 대부분은 문화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문화주택은 도시 사람들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확산되었습니다. 2번,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줄고 소작농이 크게 늘어났죠. 3번, 서울의 북촌은 근대적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서울의 북촌은 한국인들이 주로 살았는데 남촌에 비해 근대적 도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4번, 한국인 노동자는 단순 노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되어 농민의 삶이 개선되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된 이후에도 농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볼까요? 라는 질문에 일제강점기 다양한 문화예술의 전개의 예가 가로 나와 있어요. 자, 일제강점기에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1번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간행되었다. 이것은 맞죠? 신여성과 삼천리 등 계절에 따른 새로운 패션이나 화장법, 서양식 결혼이나 연애 풍속도 등을 소개한 잡지가 간행되었습니다. 2번 나홍규가 주연한 영화 아리랑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것도 맞죠? 영화에서는 나홍규가 일제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민족의 모습을 표현한 아리랑을 제작하여 큰 인기를 얻었어요. 3번 나혜석은 소와 어린이를 주제로 민족 정서를 표현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나혜석은 유화를 들여와 독특한 작품 세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소와 어린이를 주제로 민족 정서를 표현한 것은 이중섭이죠. 4번 송기정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맞죠? 송기정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5번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극운동 단체인 토어레가 결성되었다. 이것도 맞죠? 연극에서는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극운동 단체인 토어레가 결성되었어요.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취지로 창립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는가? 자, 제시된 자료는 조선 형평사 취지문인데요. 일제강점기에도 백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경남 진주의 백정들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여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형평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선 형평사는 파업이나 소작, 쟁의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도 참여하였으며 언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고요. 하지만 일제의 통제 및 탄압과 내부 갈등으로 쇠퇴하고 말았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4번의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가 조선 형평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주장을 내세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제시된 자료는 박은식의 한국 통사의 일부인데요.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은 조선의 국혼을 강조하였고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디귿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와 리을의 식민사관에 맞서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하였다가 정답임을 알 수 있는데요. 기역에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정답이 될 수 없죠.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 등이 문화가 살면 민족은 죽지 않는다는 신념 아래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으니까요. 니은의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였다는 박은식이 아니라 신채호에 대한 설명이죠. 신채호는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였어요.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조선 총독부는 가를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하였으며 회원들을 대거 체포하고 가를 강제 해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는 순간에 이것은 1931년에 조직된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였고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 문맹 퇴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역, 가계하나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이것은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조선어 연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맞죠? 디귿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개벽 신여성 등 잡지를 발간하여 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은 천도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을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맞죠? 그러므로 5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24번째 시간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